안녕하세요, 가시장입니다. 5월 26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코스닥은 0.4%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의 흐름을 보시면 오늘 양봉과 음봉을 계속 보여주면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던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은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그래도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힘들었던 하루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오늘도 소폭 하락을 보여주면서 79,800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최근에 100원 단위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는 오늘 1.7% 하락이 나왔고 오늘은 지수 대비 좋지 못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1.3%의 상승이 나왔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4.6%의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수급들을 살펴본 뒤에 호텔신라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 영상 중간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도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개인과 외국인이 양매도로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은 하루 만에 순매도로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금액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이쯤이죠. 이때에 비해서는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전만 하더라도 외국인은 순매수를 보여주었는데 오후가 되면서 조금씩 매도폭을 키웠고 결국에는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고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지수 흐름만 본다면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 나왔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들 그리고 7거래째 이어지고 있는 연기금의 매수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상승으로 마감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오늘도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확실히 최근 들어서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5월 18일 이후부터 한번 보시면 보합 100원, 600원, 400원, 200원, 100원 이렇게 소폭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어서 현대차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고 그리고 연기금을 보시면 오늘은 비교적 강한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어제하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최근에 상승세를 조금씩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살펴볼까요? 네이버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앞선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기관 쪽에서 꾸준히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최근에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 오늘 흐름이 정말 좋았었는데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 연기금이 지금 연일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 전체적인 수급을 보면 지금 매도보다는 꾸준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색깔만 보시더라도 단번에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6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 HMM, SK이노베이션, 한국전력, SK하이닉스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한국전력, 네이버, LG생활건강, 호텔신라, KT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여기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를 제외한다면 전기전자 업종 한 종목도 포함되어 있지 않죠. 자, 오늘 가장 핫한 이슈를 선택해보자면 정부에서 백신 접종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임 제한을 허용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크게 2가지 이슈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다음 달부터죠. 6월부터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면 직계가족 모임 대상 인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을 했고 또 두 번째는 7월부터는 1차 접종자들에 대해서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여러가지 이용시설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용을 허용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 못한데도 코로나 이후에 대한 기대감과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물론 2차 접종이 아니라 1차 접종까지도 제한을 풀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조금은 정치적인 성격을 배제하고 내용에만 집중해 본다면,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이런 흐름을 보면서 정말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로 포트를 늘려보는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앞선 내용과 연관해져서 말씀드려볼게요. 올 초부터 원자재의 급격한 상승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철강 금속주, 그리고 곡물과 관련된 종목들 상당히 강한 시세가 나왔습니다. 실제로도 5월 초까지 이런 현상이 이어졌는데, 지금 구리 가격을 한번 살펴볼게요. 5월 10일 정점을 형성한 뒤에 구리 가격이 꾸준히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옥수수, 곡물과 관련해서도 5월 7일이죠. 이때 고점을 형성한 뒤에 꾸준하게 하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광석 가격, 이 철광석 가격은 네이버에서 검색이 되지 않아서 제가 따로 자료로 가져왔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가 5월 초고,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물론 옥수수와 구리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하락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둔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때문에 포스코의 주가를 보더라도 5월 초에 고점을 형성했고, 그 뒤부터 조금씩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구리 관련주인 풍산도 마찬가지죠. 5월 초에 고점을 형성하고 크게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원자재 관련주에 대해서는 저는 시세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은 매력도가 떨어질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강금속 관련 종목을 보시면 올 초부터 정말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위치가 될 수가 있고, 그에 반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비교적 진입하기에 덜 부담스럽고 또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력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매력도를 수급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포스코의 수급을 살펴보면 제가 날짜를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5월 한 달로 설정을 했고, 또 그동안 제가 수급을 금액 기준으로 보여드렸지만 이번에는 수량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스코를 보시면 5월 한 달 동안 외국인하고 기관의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 절대적으로 매도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연기금도 연일 꾸준히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번에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예요. 기관과 외국인, 물론 외국인은 소폭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매도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대표주 풍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지만 그래도 기관 쪽에서 더 많은 순매도 물량을 보여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매도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꾸준하게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올 초부터 5월 초까지 정말 강한 상승을 이끌었던 경기 민감주, 철강 금속 관련주로 쏠렸던 자금들, 이 자금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 답은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이쪽으로 몰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호텔신라, 날짜도 동일하고요. 또 수량 기준이에요.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 모두 절대적으로 순매수 우위에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절대적으로 매수 우위에 있고, 최근에 외국인의 가파른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많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호텔신라는 면세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과 면세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카지노 관련주들 파라다이스를 볼게요.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외국인의 매도 우위에 있지만 그래도 기관이 절대적으로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5월 초에는 매도세를 보여주었더라도 최근 구간
또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절대적으로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지금 꾸준하게 정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이번에 여행 관련주로 볼게요. 하나투어, 이 종목도 기관과 외국인 모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기관이 중점적으로 많은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을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화장품 대표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절대적인 매수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을 매수해보자, 이런 취지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동안 경기 민감주로 분류가 되었던 철강 금속 관련주,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다소 완화가 되고 있고 또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수급들이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 빠져나갔던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정부에서도 이런 발표를 했듯이 적어도 여름까지는 원자재 관련 종목에서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로 수급들이 옮겨갈 수가 있고 주가도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이 내용 말고도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이렇게 소비와 관련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조치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어도 날씨가 더워질수록 우리가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급과 관련해서 몇 종목들을 보여드렸는데 하나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한 종목이든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된 그 순간에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다고 하더라도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항상 여러분들이 설정했던 가격대, 위치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매수 기회를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항공 관련주, 그리고 음식료 관련주 이런 업종들도 마찬가지니까 다양한 관점으로 여러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기사를 한번 보면 미국에서 항공 이용률이 90%까지 회복이 되었다,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대한민국도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게 되면 지금 이런 현상들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오늘 배터리 3사와 관련해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10년 뒤에는 20배 더 커진다,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다들 전기차 배터리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근에 부침을 많이 겪고 있고 또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ESS 전지 리콜 소식이 더해져서 좋지 못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 조사 업체인 S&E 리서치에 따르면 세계 전기차 수요는 지난해 310만 대에서 2030년에는 무려 5천만 대 이상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었고 또 배터리 수요도 23배나 급증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할 때 금리, 코스피 지수 위치, 인플레이션, 테이퍼링 이런 외부적인 시끄러운 이슈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정말 시장이 커지고 있고 내가 정말 장기 투자를 했다면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조금은 이런 점에 포커스를 맞춰보면서 항상 시장을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일매일 시세를 체크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이 되고 또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손실이 발생이 된다면 장기 투자에 대한 생각 조금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 것인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면서 최근에 시장을 시끄럽게 할 수 있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그리고 코스피 고점 논란, 너무 이런 부분에 신경 쓰기보다는 커지고 있는 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상승 가능한지 항상 이런 부분에 집중해 보면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월달도 어느덧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5월달보다는 새롭게 다가올 6월달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봐야 될 텐데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그리고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다가오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미리 겁을 먹고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은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임이 이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장기적인 추세를 볼 때는 코스피 지수는 기업들의 실적하고 크게 연관성을 갖고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시장을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지 않는다면 코스피 지수가 갑작스럽게 2800포인트까지 그리고 2500포인트까지 이렇게 하락할 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많은 기업들의 실적들을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너무 시장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걱정과 우려감을 갖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